독감 예방접종 내지는 백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저는 강력히 권유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심려일기입니다. 생각보다 천안에 확진자 많이 뜨고 연휴도 겹쳐 있고 해서 촬영을 그동안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목적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준문가? 전문가에 준하는 공중보건의사 2년차로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목요일 오후 2시쯤에 독감 예방접종 이후에 사망한 케이스가 17건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70대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저희 보건지소에. 나는 평생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거 정부의 장난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 20분 정도 보건지소에서 막 떠들고 저랑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께서 백신을 평생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지만 아버님께서 건강한 거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안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딱 이 표현이 맞아요. 몰상식한 70대 어르신처럼 하고 가셨어요. 요즘 세상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준문가로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걸 인지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일단 우선 저는 목요일 날 그 70대 할아버지랑 설전을 벌이고 난 뒤에 바로 맞았어요. 백신 접종 3일이 지났지만 약간 경미한 근육통 외에는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로 사망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망할 확률이 0%는 아닙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역학적 상관관계,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다라는 걸 밝히는 거는 의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걸 연구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코호트 연구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인체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 때문에 A 때문에 B 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학에서는. 평소에 복분자주를 마시지 않던 사람이 복분자주를 마시고 다음날 사망했을 때 이게 정말 복분자주를 마셔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기저질환, 뇌 동맥류가 있었다거나 심장질환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협심증처럼 약간 가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분자주를 먹었더니 뇌졸중이 생겼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습기 살균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피해자들이 사망할 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 역학적 인과관계,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낸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 이후에 사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그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스탑하고 가자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고 정부 방침에서는 독감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치사율도 훨씬 높고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무릇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하면 사망자 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문을 구해서 예방접종을 계속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리는데 더 신경을 썼어야 지금의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앞다투어서 사망자 수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맞으면 죽는 줄 아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죠.
대한의사협회는 아무래도 회원 대부분이 직접 병원을 차리신 의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껴안고 굳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감 예방접종은 적절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대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계속 접종을 하셔도 된다. 라고 한 거죠. 그 백신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항상 보건지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막 해가 지기 직전 오후 5시 정도 된 상황인데 4차선 도로에서 가로등이 거의 없는, 가로등도 안 켜진 상태에서 깜깜해지는 상황에서 주변의 차들이 다 라이트를 켜면, 전조등을 켜게 되면 도로가 밝아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라이트를 잠깐 켠다고 해서 차가 터지거나 엔진이 막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하게 불만 켜면 됩니다. 불만 켜면은 주변이 밝아지죠. 나는 집까지 가면서 한 번도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집까지 가는데 이상이 없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변에 가로등이 있고 다른 차선 그리고 반대편 차선의 모든 차들이 라이트를 켰기 때문에 본인이 안전한 겁니다. 앞이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백신 맞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을 확률을 감수해 가면서 맞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를 숫자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건데, 재생산 지수가 3명일 때는 1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9명이 되고 9명이 27명이 되고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가 그 병을 털어내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점차 사회가 집단 면역이 생겨서 한 사람이 걸렸는데 0.8명을 감염시킨다고 하면은 0.8, 0.64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는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고 이 병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염병의 특성상 그래요. 그런데 이 재생산 지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백신 접종률입니다. 백신을 몇 명이 맞았느냐, 몇 퍼센트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이 사람들이 면역이 있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덩어리와 덩어리가 부딪혔을 때 이 덩어리가 깨지게 되면서 3개의 알갱이로 쪼개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쪼개면 4덩어리가 되지만 이 사람이 쪼개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한 덩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병이. 부딪혔을 때 쪼개지지 않는 힘, 이게 백신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은 유행하기 전 최소 한 달 전후로 접종을 할 거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불기 전에, 독감의 유행 시즌도 11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9월 말부터 10월에 접종을 권하고, 영유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 만 74세 이상은 10월 초부터 맞는 걸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소에 있다 보면 어제까지 멀쩡하게 고혈압약, 당뇨약 타러 오셨다가 다음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단국대병원이라든지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병천에 있을 때 마을 주치의라서 한 달에 3번씩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혈압도 재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로 70대, 지금 현 70대, 80대 분들의 건강 상태는 지병이 하나도 없으셨다가도 갑자기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그 양반 멀쩡하게 나랑 고돌이 치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됐다 라는 얘기를 병천에서 또 지금 성안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70대, 80대의 어제와 오늘은 건강 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 내지는
백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예방 접종을 하실 것을 저는 강력히 권유를 하고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드러기나 발진 정도입니다. 경미한 알러지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대부분 금방 좋아지고요. 정말로 숨이 쉬기 어렵고 답답한 경우에는 의사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거기 있는 의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믿고 그리고 접종해주신 간호사를 믿고 접종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직접 귀여운 뽀로로로 다시 한번 인증을 하겠습니다. 접종 받으시고 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계시거나 어린아이,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모 세대도 맞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을 하려면 거의 모든 예방이 가능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는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결국은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마스크를 쓰는 건 역시 부딪혔을 때 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편향된 정보 내지는 자극적인 정보로 겁에 질려서 안 맞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맞으시더라도 10월 말일, 10월 31일 전에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도로 위에서 라이트, 전조등을 켜는 것처럼 전조등을 켜주시면 아나키 같은 똥꼬집을 가진 사람들이 언젠가 본인도 전조등을 켜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 맞으니까 나도 맞지 말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전조등을 켠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는 거를 언젠가 알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더욱더 그런 식으로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접종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보고 안심하시고 맞으러 가시면 되고요. 가시는 길에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발 잘 씻으시고 밀집된 구역에 잘 안 가시면서 지금까지 코로나에 잘 안 걸린 것처럼 독감도 안 걸리실 거고,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큰일 생기는 일 없을 거니까요.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독감 접종 안 하셨으면 독감 접종하십시오. 10년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